제2의 쌍용차로 불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었지만 중국에 팔렸다가 다시 타이완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은 유출되고 껍데기만 남게 된 회사. 타이완 회사는 노동자들을 대부분 정리해고했고 이에 항의하다 노조위원장이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LCD 업체 하이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하이디스와 깊이 연관된 조세 도피처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이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11일 하이디스 노조위원장이었던 배재영 씨가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배 전 위원장이 남긴 유서입니다. 끝까지 잘 싸워서 꼭 이겨주세요. 억압, 착취, 탄압이 없는 세상으로 먼저가 미안합니다. 식구들 관심 가져주시고 돌봐주세요. 무엇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44살 노동자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을까요? 하이디스는 원래 현대전자의 LCD 사업본부였습니다. 2002년 현대전자가 무너지자 그해 11월 중국 BOE 그룹에 분리매각됐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BOE 그룹은 하이디스에 약속했던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이디스의 기술과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렸습니다. 1,5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가운데 1,400억 원을 지분 투자 명목으로 다시 중국으로 빼갔습니다. 국내 기술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중국에 새로운 LCD 공장을 지었고 핵심 기술 200여 건을 포함해 4,300여 건의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습니다. 경쟁력을 잃은 회사는 2006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2008년 타이완 이잉크사에 다시 매각됩니다. 그러나 세주인 이잉크사 역시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잉크사는 하이디스가 가진 특허를 경쟁사들에 대여해주는 대가로 특허료만 한 해 수백억 원을 벌면서도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며 잇따라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1월 마침내 이 잉크사는 공장을 폐쇄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노동자 370여 명에게 정리해고를 예고했습니다. 배재영 전 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로부터 4개월 뒤입니다. 자신이 주도한 노조의 1일 파업에 대해 회사가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하자 극심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도 정리해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때 1,700여 명에 달했던 하이디스의 노동자는 계속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끝에 현재 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导致了韩国300多名员工因此失业。今天有员工特别跨海来台湾抗议，而且在元泰科技总公司门口落法抗议。 하이디스의 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4차례나 방문해 이잉크 본사 앞에서 시위를 했고 마지막 방문 땐 강제 추방의 수모도 겪었습니다. 매주 서울로 올라와 노숙농성을 벌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모든 저희 투쟁하는 조합원들이 정말 삶은 점점 파괴되고 있고 이렇게 투쟁하면서도 각종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0억가량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해외 먹튀 자본의 횡포 때문에 빚어진 노동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에서 하이디스와 연관된 조세 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습니다. 2003년 4월 16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CNH 트레이딩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됩니다.
이사는 한국인 최병두와 중국인 한궈진. 이들은 단 2주뿐인 회사 주식을 한 주씩 나눠 가진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이름 역시 두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한궈진 씨는 하이디스를 사들인 중국 BOE 그룹의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최병두 씨는 하이디스가 2002년 중국 BOE 그룹에 매각될 때부터 2006년 법정 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한국 하이디스 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최병두 전 사장은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데 협력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 결과 지난 2009년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된 시점은 2003년 4월, 하이디스가 BOE에 매각된 지 불과 5개월 뒤입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인 2004년 2월 28일, 중국 BOE 이사 한궈진 씨는 자신의 주식 한 주를 최병두 사장에게 양도합니다. 하이디스 매각과 관련해 중국 회사와 최병두 사장 사이에 조세도 피처를 이용한 모종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역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 16일 CNH 트레이딩은 보유하고 있던 하이디스 타이완 주식 50만 주를 한국 하이디스에 양도합니다. 하이디스가 대만 이 잉크사에 매각된 지 7개월 뒤의 일입니다. 이 움직임은 버진아일랜드의 CNH 트레이딩이 2번에 걸친 하이디스 매각 과정에 실제로 중요하게 이용된 회사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5개월 뒤인 2009년 9월 10일, 이 회사는 역할을 다했는지 청산됩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에서 최병두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연관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습니다. 이사와 주주가 모두 최병두 씨로 돼 있는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그레이스 퍼시픽. 또 다른 조세도 피처인 사모아에 설립됐습니다. 이 회사가 설립된 시점은 2009년 3월 2일, CNH 트레이딩이 청산되기 6개월 전입니다. 회사의 주소는 하이디스를 2번째로 인수한 이 잉크사의 본국, 타이완으로 돼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하이디스의 조세도 피처 페이퍼 컴퍼니의 용도가 무엇인지 질의했지만 과거의 일이고 현재의 하이디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와 함께 여러 경로로 최병두 씨의 소재를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해외 먹튀 자본의 전횡으로 노동자 2,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LCD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만 제2의 쌍용차 하이디스 사태. 네, 많이 원망스럽죠. 잘 돌아가던 공장인데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버리고 특허권만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진짜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된 거니까요. 그 배후에서 조세도 피처의 페이퍼 컴퍼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은 비밀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